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재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을 살펴보면 삼성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홀딩 상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믿고 있던 이제 평택, 고덕 이쪽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강남 하이엔드로 이제 홍보를 했지만 뭐 결국 오피스텔 사전 점검이나 이런 걸 하기는 하니까 이제 실제 뭐 집이 길고 안에 상태가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지금 임장 크루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집주인들과 이제 부동산 각각의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기순환 충당금 오늘은 장기순환 충당금 잠깐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어제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파트를 잠깐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제는 해운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립 사업 총연합회에 제가 이제 추진위원으로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노후계획 도시죠. 우리가 이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이제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적, 정의, 이제 그리고 뭐 기본 방침,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데, 법을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기본 방침이 나오고 그 방침에서 이제 보시면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너무 표현을 하자면 조금 급하게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선거 공약으로 각각의 항상 선거에 따르면은 부동산이 연관이 되죠. 거기서 일기 신도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국회 통과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 과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본 방침이 나오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방침 없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방향성 기준을 제시를 안 하고 하다 보니 뭐 서울 쪽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 기존의 핸들을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선도지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기준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선도지구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 용적률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아웃라인만 알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시가 없이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준 용적률 이야기를 조금 말씀해 드리면은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제 정해진 용적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기준 용적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을 이쁘게 한다든지, 특히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이제 뭐 건축이나 설계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기준 용적률에 이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고, 그리고 상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기부 체납을 한다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기부 체납하는 부분을 대지의 소유권들이 이제 공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만들어준다 하면은 용적률이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법정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임대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위 일반 분양의 이제 거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 이해하시기 쉽기는 기준 용적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기준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용적률은 그냥
디자인이나 특히 친환경 쪽으로 이제 건축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용적률을 얹어주고, 상한 용적률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좀 더, 법정 용적률은 이제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기준 용적률이 이제 정해져야 거기에서 이제 허용이나 상한이나 법정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노후계획 도시에 이제 뭐 저희가 바로 용적률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 보시면 25제 보면 건축규제 특례라는데 이제 용적률 최대 한도에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0을 이제 해준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기준 용적률이 정해져야 여기서 150하고 허용, 상한, 법정 이런 것들이 다 해서 150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나올지, 그럼 결국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우선은 선도직으로 막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말은 기본 방침이나 기본 방침이 정해져서 이 방침의 방향성을 보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허용이나 상한이나 법정 정해져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더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순차적으로 정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선거의 논리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휩쓸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 중에 특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정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일기 신도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박준 시장이 이제 특별건축구역도 이 10월 31일 날 법이 이제 다 10월 31일까지가 이제 한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면 비치를 이렇게 했던 이유도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도지구에 이제 공모 지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나서도 변별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이 사실 정해주고 나서도 왜 이제 우리가 떨어졌냐, 그리고 그 지침을 준 기준점들이 이게 뭐 확실히 맞냐 안 맞냐 막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떨어진데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떨어지고 나면은 그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뭐 안 좋은 소리 나오니까 뭐 어떻게 순차적으로 될 거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신다 하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후계획도시 이런 법을 사실은 법을 보면 다 나옵니다. 예, 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정비법하고 이제 노후계획도시에서 얼마만큼 이제 뭐 주느냐,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와 있는 거고요. 뭐 용적률을 어떻게 하는지, 기금을 뭐 어떻게 하는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부산 같은 경우 11월, 12월 달에 나온 걸 보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일기 신도시 해운대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예, 사업이긴 한데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그때 당시에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결국 용적률이나 이제 사업성 올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이 사업성을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시장 규제 파트는 대출을 규제하는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주는 식으로 혜택을 규제와 이런 부분들을 주고 더하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려고 하면은 이런 법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이 법을 한 번을 읽어 보시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서울중동산부 분당 같은 경우 보시고 나면 이게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조금만 더 겹붙이를 하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이제 나옵니다. 이 용어 정의에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거다. 29조 1항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29조 1항에 장기수선 계획이 나옵니다. 장기수선 계획.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런 해당이 뭐 300세대 정당 있고 중앙 집중 이런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이제 뭐 비용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국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은 수선 충당금하고 선수 관리비죠. 선수 관리비랑 수선 유지비랑 이런 것들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계약 특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유주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걸 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외벽 공사나 뭐 엘리베이터나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해야 될 거, 아주 수선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충당금인데, 매달 원래 금액을 이렇게 들 거라 생각하고 예상치를 보아서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이 선수 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리비 예치금인데, 우리가 아파트가 처음 이제 준공착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 입주는 안 되어서 뭐 관리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그 입주를 하기 전에 관리하시는 뭐 관리실 선생님들도 써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자면 여러 부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입주자 등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나 임대주택 말고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나 집주인분들이 입주자 등이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보통 이제 잔금 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그 돈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내는 식으로 해서 관리비를 예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이제 관리비를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집주인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관리실에 이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뭐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 매도인 매수인 간에 해서 이제 그쪽에 확인을 하는 식으로 뭐 특약을 써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수선 유지비는 말 그대로 수선입니다. 이 장기 수선이 아니고 그대로 수선하는 거니까 뭐 전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거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가지치기, 나무치기 뭐 이런 간단한 거 빨리빨리 금방금방 해야 되는 수선 유지비를 이런 식으로 드니까 이거는 뭐 현재 사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임차인 분들이나 이제 집주인분들 거주하시는 분이 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집주인분들이 내는 건데 특약에 따라서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제 뭐 임차인분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 특약에 임차인분들이 하게 된다 하면은 사실은 뭐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고 임차인분들이 살다가 뭐 나가실 때 내가 들어간 날이랑 나온 날을 이제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께 집주인께 돌려받으시는 거는 이제 보통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매매에 의해서 집주인이 이제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집주인이 바뀐다고만 고집받지 사실 실질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간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똑똑한 중개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 현재 당신한테 지금 뭐 내가 매매되는 시점, 잔금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줄지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승계를 해서 줄지 이거를 이제 매도인 매수인 간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임차인께 이제 고지를 하고 그리고 똑똑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중개사님들이 또 고지를 해줄 의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분도 집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때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확인을 하셨냐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은데 보통 이거를 이제 좀 귀찮거나 또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뭐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뭐 전에 집주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못 돌려받는 분들도 있고 이거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사람 피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뭐 특약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분들 중에서 이제 관리비를 아예 안 내고 수선 충당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리비를 아예 안 내고 이제 뭐 정말 도망가시는 분들도 봤고 뭐 집주인분이 임차인분께 안 주시는 분도 봤고 이 경험이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는 각자가 챙기시는 게 이제 좋다. 이거를 뭐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제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연합회의 이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법을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드리고 이 법을 항상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따라가거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제 현재 상황에서 실제 실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좀 아신다 하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특히 기준이나 허용이나 상하는 법정은 요거를 가장 원래 기주고 다니기에 이제 정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디자인이나 우수환경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친환경 디자인, 건축 설계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상하는 이제 기부채나 소위 말해서 이제 기부채나 뭐 보시면 되고 법정은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주는 게 이제 가장 베이스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이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이제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본인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